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치매입니다. 정부는 국가가 나서서 치매를 관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죠. 어제 대전에서 국가 치매 연구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도 열립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공청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보건복지부 관계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3월 1일까지 2018년 제1회 업 창조 오디션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창조 오디션은 스타트업이 업계 전문가와 투자자 앞에서 사업 모델을 설명하고 사업성을 검증받는 행사입니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1,000만 원의 상금과 클라우드 펀딩 등록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콜드플레이가 부르는 비바 라 비다 띄워드리면서 2018년 2월 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매 관련 공청회가 어제 열렸고요. 오늘도 역시 서울에서 이어집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치매 관련 특집을 하면서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가 실제로 치매 환자를 함께 보살피고 있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치매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가 진행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어제 열렸고 오늘도 서울에서 열리잖아요. 예. 그런데 공청회가 열린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청회가 마련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발표한 국가 치매 책임제를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치매 극복의 가시적인 성과와 근본적인 치매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향후 10년간 치매 연구개발 사업기획안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치매 환자가 지금 2017년 기준으로 한 7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 숫자는 어르신 10분 중에 1분 정도 수준이고요. 이 숫자가 2050년이 되면 3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국가 치매 관리 비용도 2015년 기준으로는 GDP 1% 정도 수준인데 3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이게 2050년이 되면은 한 8배가 증가한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이와 관련한 치매 예산 그리고 치매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예. 저희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치매 관련해서 특집 방송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치매 가정관리사, 요양병원 관계자분들이 치매 연구라든지 치매 정책을 정부에서 세울 때 현장 목소리를 좀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이런 공청회는 어떤가요?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처음인가요? 예, 이번 연구개발 사업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어저께 이제 대전에서 공청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도 이제 요양원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전문가들도 오셔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예. 그 의견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ICT 기술이나 빅데이터 등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돌봄 예방 분야에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동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예. 그 예방 돌봄 대책에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도 주셨고, 예. 구강 쪽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 나이가 들면 이가 좋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구강 보건하고 이제 치매 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이제 그 재활할 때 특히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활 프로그램 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어제 그 패널로 참석한 분들을 보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의과, 한의학, 네. 뭐 간호, 네. 임상 심리 다양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치매 가족을 보살피고 있는 분들은 좀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감적인 기술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예.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 개발 쪽에 지금까지 한 성과가 별로 이렇게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은 기술이라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공청회가 치매 연구 개발과 관련한 공청회였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에서 착안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정책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보건복지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부터 기획자문위원회죠.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뭐 이해가 갑니다. 치매와 당연히 뭐 때려야 될 수가 없는 부고요. 근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간담회를 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치매 연구란 게 저희가 이제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뭐 진단, 치료, 돌봄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원인 규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쪽에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원인 규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획자문위원회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치료에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신 전문가나 치매 환자를 직접 치료하시는 그리고 치매 치료제를 접한 관계자 그리고 로봇 기술 등 돌봄 분야 전문 성격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예,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요. 저희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지금 잘 들리십니까? 예, 연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국가치매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제 1차로 대전에서 공청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오늘 오후 2시 양재동에서 두 번째 공청회가 열립니다. 관련해서 의학계 전문가들도 많이 모였고요. 정부 관계자 그리고 치매를 치료하거나 또 약을 개발하는 제약사 관계자들도 모여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거기서 나온 내용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결 다시 됐죠? 예. 예. 이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얘기를 하다가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까? 예, 치매 연구개발위원회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번 10개년 이제 치매 중장기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위원회가 있고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분과위원회는 이제 세부 사업을 이제 기획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는데 또 이제 원인 규명하고 예방 그리고 진단을 잘하자 하는 혁신형 진단분과 맞춤 치료 그리고 체감형 돌봄 분과 이렇게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했고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총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모두 한 40분 정도 이상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발표된 것을 보니까 내년부터 2028년까지 한 1조 1,054억 원 정도가 치매 예방, 치매 퇴치를 위해서 투입된다고 하는 건데 정부가 전부 부담합니까? 아니면 민간의 도움을 받습니까? 네,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이제 2020년간 이제 사업 계획인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따라서 민간 기업이 매칭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민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50% 매칭을 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10억 원짜리 연구비를 할 경우에 정부에서 5억 내고 이제 기업에서 5억을 내는 매칭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부분이 이제 저희들 계획에 따르면은 한 12% 정도 참되고 민간 부분에서 한 1,300억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될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네, 치매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나눠보니까 이런 지적들을 좀 하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라든지 개발 쪽의 지원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던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네,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 협회를 대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의 1%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치매 관리 비용이 13조 원 정도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게 1%면은 한 1,300억 정도가 이제 치매 연구 개발 분야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정도에 저희 치매 연구 개발 투자 규모는 한 5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 부처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 그에 비교하면 한 2배 정도 이상 더 필요한 수준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 과장님 여보세요? 예. 그러면 이 돈이 예. 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예, 이번에 이제 1조 1,000억 규모 자체가 이전보다는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예. 치매 이제 사업 기획을 하면서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초기 환자와 경증 환자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치매를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치매 관리에 대한 성공 여부를 가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초기 환자에 대해서 지원은 어떤 식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초기 환자를 잘 이렇게 발굴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 기술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조기에 치매를 진단해서 그분들을 이제 관리하면은 그만큼 치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진단 기술 쪽에 투입을 많이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에 조기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AR이나 VR 등을 이용해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인지훈련, 예. 일상생활 훈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되고, 치매 환자께서 약을 빠뜨리거나 이제 여러 번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이렇게 개발을 지원할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스마트홈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 치매 환자가 계시는 가정에 치매 환자의 특색을 발견을 해서 스마트홈 기술을 개발해서 환자의 삶의 질이나 가족들의 부담도
들어드리고자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도 공청회가 열리는데요. 오늘 공청회에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 우리 치매 가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따뜻한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김국일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었는데요. 오늘 인터뷰 과정에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마스 건이 부릅니다. 포츠 오브 골드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와 여행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건강한 이야기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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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로 함께했네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방어 얘기를 좀 해볼까. 방어야. 네. 좋네요. 아유,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가을에는 전어, 그리고 겨울에는 방어,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방어가 겨울에 특히 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네. 저도 이 생선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어가 보통 2, 3, 4월 이때 산란기래요. 그러니까 보통 산란기가 되면은 이제 그 전에가 임신이니까 예. 그때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몸 안에 함유하고 있죠. 이 정도면 전문가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름도 좀 있고 예. 여러 가지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겨울철에 방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선한 느낌도 받고요. 예. 식사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많이 드시는데.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회는 기름기가 많고 또 예. 참치회와 맛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방어가 실제로 다른 생선회에 비해서 기름기가 많을까요? 네. 조금 우리 흔히 먹는 생선보다는 예. 기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방어가 워낙 좀 큰데 한 1kg당으로 치면은 지방이 53g 정도 있어요. 기름이 좀 많은 생선인데 하지만 이 중에 거의 70-80%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불포화 지방산은 또 우리 몸에 좋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까요? 예, 방어의 장점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백질이 정말 많다. 그래서 방어 1kg당 단백질이 거의 4분의 1 가까이 234g이나 들어있거든요. 예. 대단한 고단백 식품이고요. 반면에 탄수화물이나 콜레스테롤은 매우 적고 또 불포화 지방산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그런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DHA, EPA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요. 예. 또 방어에 비타민 D가 풍부한데요. 뼈를 만드는 필수 영양소인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방어인데요. 네네. 자, 지금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다가 방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방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생선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방어는 뭐니 해도 예. 회로 해서 먹는 거 그게 인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회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먹기도 해요.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방어 구이를 해서 드시기도 하고 그렇죠. 방어 샤브샤브도 가능하고요. 조림을 한다든지 또는 방어랑 김치랑
찜을 해가지고 방어 김치찜으로 드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뭐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맛있긴 하지만 예. 고유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회로 맞아요.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겨울 방어처럼 참치회 역시 1년 내내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뭐 냉동 보관하면서 또 오래 보관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참치는 어떨까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네요. 예, 참치가 방어랑 닮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예.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데요. 방어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DHA, EPA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질환, 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고요. 다만 참치는 워낙 큰 생선이라 네. 이 먹이 사슬의 맨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중금속이 있을 수가 있어서 뭐 청소년기라든가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먹지 말라가 아니고 양을 너무 과다하게 먹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 7141번님이 임신부는 회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아내가 임신하고 초밥이라든지 생선회를 끊었는데요. 예. 평소에 워낙 좋아해서 먹고 싶다고 괴로워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회는요. 예.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셔도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예전에 위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회 먹다가 식중독이나 배탈이 많이 났어요. 예. 그럼 임산부한테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임신하면 회 먹지 말라 이랬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회를 갖다가 조리하기 때문에 예. 드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참치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참치회를 뭐 어디 식당 가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먹는 건 참치 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 어떤가요? 그 성분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참치를 좋아하고요. 예. 참치캔도 자주 먹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참치는 참 좋은데 기름이 채워져 있는 참치 같은 경우는 기름 때문에 열량이 올라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를 수 있다면 물을 채운 참치캔을 구하든지. 근데 되게 맛 때문에 기름 채운 게 그렇죠. 많아요. 예. 그런 경우는 한번 기름을 쫙 짜가지고 참치를 드시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라면 끓일 때 김치 통조림을 통째로 기름이랑 쏟아 붓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염도가 너무 높아지니까요. 염도도 높아지고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이유가 있는 게 예. 기름이 들어가야 걸쭉한 국물 맛이 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예. 흔한 게 뭐 돼지비계 또는 꽁치 통조림, 참치 통조림이잖아요.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을 조금 덜 넣고 그렇군요.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1085번님이 아버지가 콜레스테롤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을 하고 계신데 붉은 고기는 끊으셨는데 생선회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네. 방어회도 좋아하시는데요. 네. 회가 기름지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어떨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어 같은 경우 네. 전체 그 지방의 거의 70-80%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콜레스테롤이에요. 기름이기 때문에 방어에는 드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그 육류의 기름과는 다른 성분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치도 그렇고 방어도 마찬가지로 살찔 염려가 없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몸에 좋은 기름도 열량은 1g에 9칼로리. 상당히 고칼로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많이 드시게 되면 체중이 는다는 점은 몸에 좋은 방어도 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적당히 먹어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리차드 홀리가 부르는 Tonight the Streets Are Ours 듣고요. 여행지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겨울 방학을 맞아서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이번 주에 이미 계약을 한 학교도 많더라고요. 근데 봄방학을 없애버리고 아예 2월까지 방학인 학교도 많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설 전후로 겨울이 가기 전에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 장소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맛있는 여행 시간에서 함께하고 있는 식도락가,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누군지 아시겠죠? 이현주 기자와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세요? 저 지금 폭설로 유명한 제주도에 있습니다. 아유, 제주도 눈이 그렇게 많이 왔다면서요? 그 제주의 밭담이나 바닷가에 눈 쌓이는 일이 흔치 않은데 예. 네, 바로 창문 앞으로 제 새와 바다가 보이는데요. 백사장이랑 돌담이 하얗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이 제주인가 봐요? 제가 묵고 있는 숙소가 구자읍 새와리인데요. 이 새와리에 있는 곳을 소개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무서워요. 예. 장은성 아나운서는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직 여성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야,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직 여성. 글쎄요, 힌트를 드리자면, 교사, 힌트를 드리자면, 외교관, 이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뭘까요? 아니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주 그리고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녀네요, 해녀. 맞습니다. 예. 제주도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전문직 여성 해녀인데요. 오늘은 그 해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녀 문화 하면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도 등재가 됐고 저희가 예전에 인터뷰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해녀는 이제 해녀분의 전문직 여성이기도 하지만 그 해녀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문화유산으로 인정이 받아가지고 2016년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해녀의 삶과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인 제 숙소 바로 옆인 해녀박물관을 소개할까 해요. 해녀박물관. 네. 예. 그러면 거기서 뭘 배우고 볼 수 있나요? 아이들 같이 가면은 좋을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곳에 가면 이 해녀박물관은 3개의 전시실과 어린이의 해녀관이 그리고 전망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해녀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냥 물질하는 사람들, 제주에 사는 여인의 이미지였다면 이곳에 가면 해녀의 생활, 그리고 그들의 풍속 신앙, 그리고 해녀들이 일터로서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의 제주 땅을 일궈 온 해녀들이 얼마나 제주도를 사랑했고 그 땅을 일궈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막연한 해녀가 아니라 해녀가 일궈 는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면서 약간 가슴 뿌듯해지는 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구정 연휴, 그러니까 설 연휴 앞두고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 오시잖아요. 오시면 이런 관광지도 좋긴 하지만 가능하면 이곳에 오셔서 해녀의 삶 그리고 해녀와 제주도는 떼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문화와 이야기를 경험하시면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느껴야 할 해녀 문화의 우수성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하면 뭔가 어려울 것 같지만 들어서면 이렇게 디오라마처럼 모형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 영상 체험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텍스트로만이 아니라 다큐처럼 인터뷰한 들이 있는데 천천히 걸으시면서 재미나게 보실 수가 있어서 지루하거나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으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가볍게 그리고 즐겁게 문화 이야기에 젖어드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제주 해녀박물관을 인터넷에 찾아보고 있는데 외관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제주의 느낌을 살린 것 같으면서도 현대적이고요. 네,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제주의 돌 색깔을 닮아서 모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이게 바닷가에 바로 면해 있어서 마지막 꼭대기 전망대에 가면 이 새와리 자체가 옛날 제주 마을의 풍경을 그대로 아직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밭담 안에 시체의 가옥이 늘어져 있는 그런 그 마을의 문화도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새와 바닷빛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전망대에 서시면 딱 360도로 뚫려 있어서 바다의 풍경, 마을의 풍경 또 그 안에 있는 해녀의 문화까지 볼 수 있어서 약간 생활과 자연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시물들을 보면 어른들은 굉장히 흥미있어 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아이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곳에 가면 어린이 해녀관이 있어요. 이곳에 가면 해녀처럼 뭐 숨참기라던가 재미있는 고막 낚시라던가 해녀들이 심취했던 불턱이란 곳, 책방 등이 있어서 이곳에서 재미나게 체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박물관에 들어오자마자 영상관에서 해녀의 문화를 이해하기 쉽게 다큐 짧은 영상을 틀어주는데 제가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아이들과 보는데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이런 거구나라고 약간 감탄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더라도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 거예요. 일본에 보니까 드라마로 이런 해녀 관련된 걸 만들어서 굉장히 문화로서 아이들에게 좀 전파하는 역할을 하던데 우리도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만의 제주 해녀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로 이 제주 해녀박물관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계속해서 여행지 추천할 만한 곳 계속 잘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주 현지에서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흐르는 노래는요, 김목인의 해녀와 바다입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깥도 험한 물속처럼 고단했다.